이렇게 현재 FTX 거래소와 바이낸스의 인수 합의가 무산된 상황 속에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서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것인데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와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는 다음 주 내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이다. 잠재적인 자금 조달과 관련 저스틴성과 논의 중이다. 바이낸스의 경우는 인수 거래를 성사시킬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해당 유출본은 익명의 내부자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트윗의 경우는 샘 뱅크먼 프리드와 FTX 공식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되기도 하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약세 모습 속에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시간들이 1년 내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59% 상승한 17,8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12% 상승한 1,32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7위의 XRP의 경우는 7.45% 상승한 0.38달러, 8위의 ADA는 4.37% 상승한 0.3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1%, 18.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2%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0%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제 XRP를 보게 되면은 XRP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XRP는 롱 포지션이 54%를 나타내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닥터 비트맨 셰르파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셰르파 멤버십은 단순히 기사를 읽고 해석해드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멤버십이 아닙니다. 크립토 마켓을 통한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며 기댈 데 없는 외로운 암호화폐 투자 속에 강력하고 단단한 커뮤니티 형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각각의 크립토 셰르파로서 주체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매일 올려드리는 셰르파 전용 칼럼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수준이 올라가 있으신 것을 느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현재 오른쪽 상단에 나오고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가입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자체에 멤버십이 아니라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어제 저녁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 크립토 마켓의 전반에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현재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바이낸스가 FTX 거래소를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대규모 매수세가 국내에서 붙기는 했지만 역부족으로 보이죠. 이 상승폭이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의 상황이 어찌 돌아가게 될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모습인데 이 FTX 거래소의 출금 중단 사태는 FTX가 자산을 넘어 자산을 이제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걸 문제 삼아서 FTT를 매도하겠다며 시장을 공포에 몰아넣은 바이낸스의 장펑자오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내부적으로 잘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걸 크게 떠벌리면서 이를 더 키운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장펑자오가 노력을 했지만 슬픈 날이다라고 말한 것은 오히려 책임 회피의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오죠. 물론 이제 이런 탓에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기는 하지만 코인 투자자들, 특히나 비트코인의 상승을 믿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통산 이제 2만 달러 그리고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7K까지 뚫리며 장중 16,000달러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보였었는데요. 현재는 다행히 18,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비트코인이 2만 달러가 깨지면 반스까지 팔아서 사겠다던 사람들이 지금 매수 중인지 개인적으로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의 경우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가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꽤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알트코인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지금 추가 매수는 그리 좋은 선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이 곧 오르지 않는다는 말은 아닌데 이 시장이 크립토 윈터일 때는 메이저 코인을 위주로 매수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 수량을 늘리면서 비트 상승 이후 알트 상승이 올 때까지 존버하는 편이 옳죠. 이 자본이 있다고 함부로 알트 매수를 단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메이저 코인을 매수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또한 SEC가 FTX 조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결국은 파산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도 이러한 상황에서 선뜻 인수를 계속 밀어붙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반독과점법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 CFTC, SEC, 미 법무 등등 이제 다 개입을 하는데 과연 누가 계속해서 인수를 이제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이제 문제는 FTX에 묶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입니다. 이 FTX에서 고금리의 스테이킹 상품 등을 이용하던 투자자들의 돈이 모두 인출 정지가 되었고 SEC가 조사를 시작하면 결국 긴 싸움이 될 것인데 그때까지 투자자들이 걱정만 하게 생긴 상황이죠.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글래스노드의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항복 영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래스노드는 이것이 이제 과거 4년에 한 번씩만 발생했던 것이라고 지적을 하였는데 이제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반에 전례 없던 저점 시그널에 이제 등장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항복과 오늘날 코인을 보유 중인 대부분이 사실상 손실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산을 들고 있으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아도 무방하죠. 이 워렌 버핏도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주가라 75bp씩 금리를 올리는데 아무도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FTX의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자들이 당연히 거래소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FTX가 시골 촌동네에 있는 거래소도 아니고 사실상 업계 2위의 거래소였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업비트도 이를 잘 아는지 거래소 지급 불능 사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공지사항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 FTX 거래소와 바이낸스의 인수 합의가 무산된 상황 속에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서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것인데 일단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와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는 다음 주 내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이다. 잠재적인 자금 조달과 관련 저스틴 선과 논의 중이다. 이 바이낸스의 경우는 인수 거래를 성사시킬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해당 유출본은 익명의 내부자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트윗의 경우는 샘 뱅크먼 프리드와 FTX 공식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스틴 선도 트윗을 남기게 되는데 이 암호화폐 폭풍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후오비 글로벌 강력한 인프라를 통해 이 상시 대기 중이다라는 언급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갑자기 저스틴 선이 왜
후오비를 언급하면서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언급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저스틴 선의 경우는 현재 글로벌 자문위원회 고문 5인 중 한 명입니다. 이제 또한 트론과 비트토렌토 체인 생태계를 이 후오비 생태계 체인과 통합할 계획까지 발표할 만큼 후오비 안에서 영향력이 강력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까지 저스틴 선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후오비 인수의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지난 5월 코인 관련 업체들의 도산과 루나, 테라 사태, 그리고 FTX까지 2022년도는 이제 크립토 마켓은 이 자본부채 부실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2021년에 거품이 냉철하게 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어차피 이러한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터질 일들이 지금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시장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성장통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코인을 잃고 손실을 안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나면서 결국은 돈을 벌게 되죠. 이 존버하면 됩니다. 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분할 매수한다면 결국 상승장에서 다들 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 달려들게 됩니다. 이 사이클은 반복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올라온 것을 느낍니다. 이제 물론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적어도 투자하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죠. 그런 투자자분들이 서서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FTX 사태가 추가로 터져 크립토 마켓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것이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조차도 FTX가 설마 망하겠어 생각을 했지만 저번 루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결국엔 파산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설령 바이낸스가 인수를 했더라도, 그리고 현재 트론 재단과 협의를 보고 있지만 트론 재단과 이야기가 잘 되어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FTX 거래소를 과연 투자자들이 다시 이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 신뢰를 쌓기가 어렵지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알트코인들은 몰라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리라 생각하는 투자자들,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이 사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세계 경제와 화폐 그리고 금융 카르텔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보며 훨씬 많은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중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은 알 수가 없겠죠. 그저 자신이 관심 있는 몇몇 분야에 대해서 어렴풋이 이해를 할 뿐인데,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려면 많이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코인 투자에 대한 벽을 높이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개인과 개인 간의 전자적 방식으로 화폐를 이동시키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암호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 이 채굴기가 열심히 찾아내려고 하는 해시값에 의해서 모두의 거래 기록이 암호화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중개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통상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거래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은행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송금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는 심지어 잘못 입금된 돈을 되돌려 받는 일까지 하고 있죠. 또한 비트코인은 일종의 디지털 파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이 파일이 일반적인 PC 데이터처럼 복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누군가에게 보낸다 해도 그것은 복사가 아닌 완전한 송금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는 변제의 최종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A가 돈을 보내면 무슨 일이 있어도 B에게 도착해야 하는 것이죠.
있죠. 이것은 화폐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일어나는 것도 모두 변제의 최종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히 화폐를 주고받는 용도로만 이용되다 보니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과 같은 천재가 블록체인 위에서 DApp을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 것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가진 풍부한 DApp 생태계는 디파이, NFT, P2E 게임 등으로 대표가 되게 되는데, 하지만 생태계가 거대해지면서 이더리움은 가스비 폭등, 느린 처리 속도 등의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심지어 근간을 흔드는 POW에서 POS로의 전환까지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죠. 그럼에도 이더리움의 문제 의식을 느낀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후발로 나오게 되며 솔라나가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었지만, 지난 루나 사태와 이번 FTX 사태로 인해 와장창 깨져버리게 됩니다. 갑자기 말이 꼬이면서 무슨 AI가 말한 것처럼 됐는데, 무튼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 루나와 FTX 사태는 크립토 마켓의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확성기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이게 단순히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거래소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불안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항복 시그널이 나오며 혼란해진 크립토 마켓 속 사람들은 다시금 비트코인이 가지는 단순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치를 저장한다는 이 순수한 기능을 말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반감기에 따라 증가하면서 결국 비트코인으로 현금을 저장하면 오른다라는 믿음 또한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체 코인 전체를 이제 대변을 하다 보니 지난 5월 루나 사태와 이번 FTX 사태로 코인 마켓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결국 전체 코인들과 또 다시 길을 달리할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이 리더가 없는 비트코인이 완전한 탈중앙화를 구축한 비트코인이 전체 마켓의 길이 되어준다는 게 말이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내년이죠. 이제 2023년 미국 의원들이 회의적으로 보던 크립토 마켓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다시금 재정립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강제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인데요. 참 이번 2022년도는 이게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을 만큼 임팩트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제가 크립토 마켓에 2017년도부터 들어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현재는 꽉 채운 5년, 이제 2달 뒤로는 횟수로는 6년이 되어 가는데, 이 5년, 6년 동안 이러한 장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웬만한 하락에는 공포를 느끼지도 않는데 이번에는 저조차도 시장이 정말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죠. 이제 제가 이런데 다른 일반적인 투자자들 그리고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국민들은 이 시장이 사기와 도박, 욕심으로 그득그득한 시장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규모가 다를 뿐 이러한 하락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사이클을 길게 보았을 때 지금은 겨우 크립토 윈터에 진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경기 침체가 예고되며 추가적인 폭락보다는 규제적인 도입 등을 통한 움직임으로 인해 시장이 상승을 위한 횡보가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폭락이 있을 수도 상승할 수도 있겠죠. 이게 중단기적인 변동성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이 시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금 다음 상승장을 위해 준비를 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게 과거에도 그랬듯이 비트코인은 언제나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절대로 대출받아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 투자를 하실 때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